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0년 8월 18일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산골에 위치한 이 황치마을은 시골이라 저녁 8시만 넘어도 고요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늦은 밤 11시 30분쯤 마을 초입에서 남녀의 다툼 소리가 들려왔죠. 50대 남성 이씨와 그의 딸 20대 이양이었습니다. 이양은 나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고향집에 내려와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성실하고 착한 딸이었죠. 이날도 이양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낮 12시쯤 집에 와서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이후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 TV를 보면서 아버지 이씨를 기다렸는데요. 아버지는 늦은 저녁 만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다짜고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본 딸은 부모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아버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온 시각이 11시 30분입니다. 부녀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랑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없겠냐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죠. 그러면서 개천 쪽을 함께 걷자고 했지만 이미 술에 취한 아버지는 가깝게 보이던 정자에 들어누워버렸고 딸은 포기한 듯 아버지 곁을 떠나 150m쯤 떨어진 만봉천을 향해 혼자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정자에서 깨어났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는 딸 역시 집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죠. 걱정이 되긴 했지만 딸이 택시를 타고 나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짐작했고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는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각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자취방으로 찾아갔죠. 하지만 여기에도 딸은 없었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부부는 곧장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양의 행적은 이미 묘연해진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00년 8월 25일 초등학생 한 명이 만봉천에 있는 청룡교 인근을 지나다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개천 풀더미에 동물의 사체 같은 것이 걸려 있었죠. 아이는 곧장 마을 노인에게 찾아갔고 뭔가 강가에 죽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그 노인은 그게 여성의 시신임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이 이미 개천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그물망을 쳐서 이 시신을 건져냈는데 지난 이틀간 큰 폭우가 내렸는데 그로 인해서 개천물이 꽤나 불어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시신이 하류로 떠내려가서 영영 실종됐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발견된 시신은 나체 상태였는데 물에 퉁퉁 불어있어서 간신히 성별 분간만 가능했습니다. 지문대조를 한 후에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주일 전 홀로 만봉천으로 향했다가 사라진 이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일주일 동안 시신이 만봉천을 표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한여름이었고 또 부패가 너무 심해서 외상 흔적도 또 독극물도 쉽사리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인은 익사로 추정이 됐지만 부검에는 그 역시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타살과 자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옷을 벗고 나체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유종 역시 자살 의혹에 반발했죠. 그러자 경찰은 이 씨가 입고 있던 옷이 물살에 벗겨져 나간 걸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그녀가 절대 자살을 할 성향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그녀가 어두운 밤길에 만봉천을 걷다가 물에 빠져서 실족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추정일인 8월 18일 만봉천은요 아이가 뛰어놀 정도로 수심이 굉장히 낮았었죠. 게다가 아무리 유속 때문에 옷이 벗겨졌다 하더라도
브레이지어는 물론 끼고 있던 반지까지 모두 떠내려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타살일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았죠. 한편 시신 발견 이틀 전에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위쪽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하천 상류에서 한 아주머니가 동물의 사체 같은 걸 봤다고 증언합니다. 그 지점이 워낙 풀숲이어서 밤에는 가로등조차 비치지 않는 아주 외진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비명을 지르더라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다면 그 지점이 실제 범행이 벌어진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 비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불어났고 결국 시신이 하류로 떠내려온 정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후 경찰은 살인의 무게를 두고 일단 만봉천 수색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입고 있던 다른 옷가지나 유류품이 있는지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떠내려갔는지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와 동시에 이 씨 친구들, 직장 동료, 그리고 이 지역의 우범자들도 모두 탐문했고요.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 있던 아버지 또한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다각도로 진행이 됐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건 당시 사건이 별 주목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지역신문의 짤막한 기사가 전부였죠. 그 나주 지역에 당시에 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이걸 통제하고 있느라고 대부분의 경찰 인력이 소모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 인력에 구멍이 생겼겠죠? 이게 초동수사 실패로 이어졌다고 분석되는데요. 그렇게 실종 사건이, 아니 살인 사건이 미궁으로 빠진 지 한 달째인 9월 16일 오후 2시. 수사본부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인이 사람을 죽였어요. 심상치 않은 제보였죠. 여성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경찰은 즉각 발신자 추적을 통해 그 제보자를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26살의 함씨. 함씨에게는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사촌형을 만나고 왔는데 그 형이 말하길 내가 아랫마을 아가씨를 목 졸라 죽였다 라고 고백했다는 제보입니다. 경찰은 즉각 함씨의 남자친구를 소환했죠. 그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따르면 9살 많은 고종사촌형 장씨가 한 간호사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장씨는 이 피해자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해, 폭력 등으로 전과가 10개나 되는 인물이었죠. 사건 당일 장씨가 만봉천 옆에 도로를 따라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평소 안면이 있던 이 양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후 그는 이 양을 목졸라 죽였고 옷을 벗긴 후에 개천 풀숲에 밀어 넣었다고 말하는데요. 신발과 옷은 집 앞 냇가 돌 밑에 눌러서 숨겨놨다고 합니다. 장 씨는 이 스토리를 사촌동생에게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건 신빙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 즉각 장 씨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자취를 감춘 후였죠. 경찰은 그를 추적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소재가 파악돼요. 그는 전라도 영광의 한 모텔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숙소를 덮쳐서 장 씨를 체포했고 마침내 수사가 해결되나 싶었지만 장 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라는 것에 대해 단지 사촌 동생에게 1,00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빌리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서 동생이 이야기를 좀 과장되게 부풀린 거라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되묻기까지 했죠. 아니 근데 이게 동생의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내용이 너무도 상세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뭔가 동생이 이게 연관된 건 아닐까요?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장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거짓.
게다가 장 씨의 알리바이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혐의를 추궁했고 장 씨는 끝내 입을 닫아버렸죠.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나섰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수사가 또 미궁에 빠져요. 그 사이에 장 씨는 혐의를 벗고 풀려나서 광주에서 가정을 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추후 전과 8개가 더 더해져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흐른 후 2016년 한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특히나 유력한 용의자였던 장 씨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이때 그 당시 결정적인 제보자였던 사촌 동생이 인터뷰에 응하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 진술한 거다 그러면서 돌연 말을 바꿉니다. 금전 문제로 형과 다툼을 하다가 그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짓말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걸 자기가 진짜로 착각해서 경찰에 실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분명 그 당시의 사촌동생은 그 피해자의 옷가지와 신발을 돌 밑에 눌러놨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과연 이런 게 단지 추측과 상상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유력 용의자 장 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는 제작진에게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일명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과 많은 유사점이 지목되면서 혹시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라고 의심받기도 했었죠. 실제로 두 사건은 차로 20분 정도 되는 가까운 현장에서 각각 벌어졌고 또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물가에서 익사했다는 점, 발견 당시 나체였고 끼고 있던 반지가 사라졌다는 점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양의 사건이 2000년 8월, 그리고 드들강 사건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1년 2월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시기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드들강 사건은요, 2016년 재수사 끝에 드디어 범인 김도령이 검거됩니다. 광주에 살고 있던 그는 평소에도 물가를 좋아해서 인근 하천에서 낚시를 즐겼다고 합니다. 과거에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을 강가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있었죠. 이양이 살해된 이 만봉천 역시 광주에서 많은 낚시꾼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김도령이 이양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진 채 김도령은 현재 드들강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사실 조금 더 살펴보면 동일범 소행이다 라고 확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드들강 사건은 벌어진 시기가 겨울이라서 피해자 체내에서 DNA를 검출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이양 사건은 시신의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DNA를 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건이 많은 점이 유사하다고 해도 함부로 김도령을 살인범으로 볼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가능성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지만 전남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범인을 잡을 때까지 철저한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변 인물과 제보를 바탕으로 단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거론된 이 장 씨 역시 유력 용의자로 올려놓고 계속해서 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소중한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감쪽같이 사라진 범인. 딸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 막심한 후회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모두가 의심했던 그 인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에 가려진 제3의 인물일까요?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사건이 잊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딸을 잃은 유가족과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이양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